12신설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번에는 인오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면서 보니까 12신설 띠별로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인오술, 해매매, 사유축, 신자진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안 하고 하나만 갖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줬더니 자기 띠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으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12신사를 오늘은 해면이하고요. 다음날 내일 되면 사유축 그렇게 하고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소띠 이것도 해주고요. 신자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신사를 잡을 때는요. 해묘, 미 다음에 뭐가다? 미 다음에 신이다. 신이 뭐다? 겁살이다. 겁살부터 시작합니다. 해묘 되면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묘미, 돼지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 같은 경우는 뭐부터 시작한다? 겁살이 신부터 뭐였어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술 그러면 뭐다? 해묘미는 뭐 있어요? 목인데 여기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이니까 이것은 뭘 해요? 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이니까 좋으면 큰 명예와 명성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자축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목이지만 여기서는 수예요. 뭐를 해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 그러면 본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망장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목을 봐서 뭐 있어요? 식상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다? 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신, 귀신, 시신도 있고요, 구신도 있고, 한신도 있는데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잡아서 해줄 수는 없고요. 사실 12신설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서 보면은요, 한번 어디 가서 해묘미띠가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효도 자식 낳는다. 당신 내년에 자식 낳으면 효도 자식 난다. 내년에 뭐하면 자식 낳으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해묘미에서 망장반 장성살과 반역살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무슨 살이다? 애가 효도하는 자식, 효자 자식, 훌륭한 자식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무슨 뭐를 만나면 원숭이띠. 그러니까 원숭이띠에 뭐 있어요? 대인관계나 부부관계를 만났을 때 원숭이띠가 돼지띠가 해와 신과 부부관계를 맺거나 토끼띠와 신과 맺었거나 양띠와 어떻게 있어요? 원숭이띠와 부부관계를 맺어주면 어떻게 된다? 서로 무슨 관계다? 여기서는 이것은 묘고, 목이고, 이것은 금인데 서로 무슨 관계다? 약간 극관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려고 해줘도 서로 잘하려고 해줘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 양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나왔으면 잘해줘도 잘 모른다. 잘해줘도 잘해줄 줄 모른다. 서로 부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해줬는데 어느 한쪽은 잘해준지도 모르고 둘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해하고 신이면 금이 뭐를 생각합니까? 수를 생각합니다. 그죠? 띠별로 하면 신, 해 이렇게 쓰면 서로 무슨 관계? 금은 수를 생각한다. 그렇지만 서로 뭐한다? 서로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묘신 기면 묘신은 조그만 나무에 열매가 많으니까 뭐다? 서로 잘난 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등을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잘해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모른다. 그럼 대인관계 한번 봅시다. 대인관계에서는 겁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위에서 만약에 여기가 하청이면 위에 본세가 가서 나한테 뭐를 갖다 지적하고 그러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거기를 좋게 만들어준다? 절대 아니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갖다가 조금 어떻게 해요? 조금 나쁘게 해줘. 그러니까 내 거를 조금 때 누른다. 그러니까 자체를 좀 뭐한다?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원숭이띠를 만나면 조금 뭐 한다? 조금 경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방향이 있습니다. 이사방향을 겁살방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잘 나가는데 돈을 더 벌어서 집을 하나 더 큰 집을 사고 겁살방향으로 이사 간다?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지 말고,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망장방,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방향도 이쪽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방향도 겁살 방향이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어떻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쪽 방향, 서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서남방향이죠. 서남방향으로 사업자를 해주면 뭐해서 자기 자신이 뭐에다 뺏긴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사도 어떻게 돼 있어요? 상사도 어떻게 있어요? 자기를 겁해내니까 상사가 항상 또 무섭죠. 직장 상사 이렇게 되는데 항상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겁살이면 잘 못 버팁니다. 또 이런 얘기할게요. 만약에 집안에 어려우신 분, 환자분이 생긴다. 그랬으면 겁살 방향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그죠? 가시려면 환자분이 어디를 찾는다? 병원을 찾을 때 그 병원이 어느 병원 쪽이 좋다? 망장반. 이쪽에가 묘띠, 진띠니까 동쪽 가고 조금 가까운 요런 쪽으로 저기 병원을 찾아야지, 괜히 신쪽 완전, 그러니까 서남방향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겁살 방향에서는 전번에 인원 쏠 때도 이렇게 하나씩 잡아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뜻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한번 기회 되면 인원 쏠 때도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때는 이렇습니다. 겁살 방향에서는 뭐였다?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무슨 방향? 제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제사는 어디에 있어요? 제사는 수옥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는 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사법기관에 오른다 그러면 얘는 생사직권을 갖고 쭉쭉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항상 무슨 일이 난다? 탈이 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가졌다면 공부를 진짜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하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서민으로 살면 어려운 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있어요. 가서 서로 어떻게 있어요? 서로 꽁꽁 묶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또 뭐 하느냐? 서로 해야 저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인관계에서는 나한테 뭐를 주는 사주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주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나를 뭘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 하죠.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려 하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은 가르치는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는 상대지 부부가 가르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나를 갖다가 뭐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의 잘못을 뭐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뭐 했든 그것을 와서 요새 같으면 의식점에 와서 자기 머리카락 넣고 머리카락 나왔다는 그런 스트레스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도 결코 뭐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사람들 대인 관계에서 무슨 띠를 만났다? 닭띠를 이렇게 만났으면, 닭띠가 만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꼭 여러 명이 만났을 때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나하고 제 살인가 보다. 그러면 조금 내가 다가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이사 방향도
제살 방향이니까, 제살이니까 항상 묶이는 방향, 항상 나를 방해하는 방향, 항상 나를 스트레스 주는 방향이니까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사를 갈 거면 한 번 더 좀 알아봐서 이사 방향을 갖고는 망장반 이쪽 방향으로 돼지, 띠, 토끼, 양띠는 어떻게 있어요? 인묘진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방향도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장 방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쌓이면 망합니다. 그죠? 특히 여기 상사 같은 경우가 제살 뛰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살 했고요. 그 다음에 천살입니다. 천살은 하늘에서 주는 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살.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돼지띠, 토끼, 양띠가 술을 이렇게 만나면요. 술을 만나면 하늘에서 주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업장을 차리면, 봐주세요. 돼지띠, 토끼, 양띠가 무슨 띠? 개띠를 만나면은, 개띠 방향으로 사업장 방향은 절대 안 된다. 왜? 벌을 받는 사주가 제살도 어렵다는데 사업장 방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좋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잘못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사 방향도 절대 안 됩니다. 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 여기서 있는 것을 여기서 다른 이런 얘기했지만 사업장 방향, 이사 방향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환자가 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데도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 방향은 참 좋습니다. 왜?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묶여있고, 하늘에서 주는 벌이니까 하늘에서 주는 벌을 갖다가 머릿속에 공부는 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무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향 쪽.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무슨 쪽이다? 이런 천살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사주 이렇게 돼. 종업원 같은 경우 첫째 내가 돼지띠, 토끼, 양띠가 어떻게 있어요? 종업원이 개띠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요새는 어차피 세상이 주고받는 것이 거의 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상 예전에는 기술을 전수한다 이렇게 되지만 요새는 주고받는 것이 거의 똑같지만 어떻게 해서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혹시나 잘못해서 다툼이 벌어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들고 나갈까봐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살, 연살 이렇게 되는데 지살은 내가 어디서요? 움직이는 방향이고요. 이것은 광고 방향. 지살, 연살 무슨 방향? 광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살 같으면 나의 뭐였어요? 소식을 전해주고 지살 같으면 내가 사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광고를 한다면 사업장 광고라든가 내가 뭐를 홍보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좋다? 해자 쪽. 그러니까 해자 방향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향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살 연설이기 때문에 서로 하겠어요? 웃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관계라든가 상사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뭐였습니다? 지살 연설이니까 웃으면서 해낸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면 자손 방향도 다 서로 좋다. 그런데 사업장 방향은 광고 방향이고 홍보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월살이에요. 모든 것이 막힌다. 이런 살이에요. 그죠? 월살도 해자축 그래서 해묘인 띠의 축에서는 이게 여기서 있으면 나를 갖다가 좀 나를 좀 치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나 대인 관계나 종업원 관계에서도 열살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이게 이게 이랬습니다.
월살이기 때문에 한 번 서로 화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월살일 때 다 고갈살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아먹고 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싸우고 이랬을 때는 항상 방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살, 연살, 월살은 대인관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좋고요. 자손관계도 좋고요. 이렇지만 이 화나고 싸우면 다 뭐한다? 어디 있어요? 싹이 시들어서 몸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어디 있어요? 끝절에 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서로 이제 씨앗도 안 내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도 항상 이런 거는 자기 거는 자기가 잘 보존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 거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장 봐야 돼요. 망장만 다 좋습니다. 망장만 하는데 이 망은 이건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가 이혼하고 이렇게 돈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는데, 망신살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어려운 거 할 때 어디 있어요? 망신살 쪽 이 방에다가 진짜 있는, 그러니까 해묘민띠가 범띠를 만나서 나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동업관계든 어떤 관계든 하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좋다. 동업자도 뭐였다? 좋다. 동업자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고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고 자손관계도 나쁘지 않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면 망장 바레타는 효자 자식 뜬다, 자식 잘 되겠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해묘미띠에 이런 연도가 오면 지금 인묘지니까요. 해묘미띠는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하면 듣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자식 난다, 효자 자식 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걸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마살이에요. 이게 다 좋으니까 그거 갖고 일일이 해결보다는 나쁜 것만 일단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마살 같은 경우는 역마살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식통이에요. 소식통. 다시 말하면 다시 희귀살이에요. 희귀. 그러니까 집 나갔던 애도 해묘미띠가 어떻게 있어요? 이 4년이 되면 어떻게 있어요? 집 나갈 때에도 이때는 뭐였다? 소식이 온다. 잘 살았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소식이 오는 해다. 그러니까 이런 해는 나한테 뭐가 있다? 소식이 들어오는 해다. 좋은지 나쁜지는 그건 봐야 되겠고요. 육해살 때는 무슨 관계가 더 좋다? 여기는 자식이 효자 자식 넣고, 여기는 있어요. 부부가 만나면 서로 누구 있어요? 할머니 조상이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좋다. 이렇게 됩니다. 육해살 방향이니까 할머니가 맺어줬다. 모든 관계를 할머니가 맺어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대인관계에서도 뭐였다? 할머니가 맺어준 거니까 나쁘게 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사방향도 육해살 방향인데, 육해살 방향으로 망장반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면 육해살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사실 예술 계통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술 계통으로 성공하느냐 생하느냐 이것이 한 개냐 두 개냐 틀립니다. 그래서 년, 월, 일시가 또 달라서 이것은 대인 관계나 화개살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화개살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과에 관해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도 대부분 그쪽에서는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약간 벌써 누가 더 많이 했나 이런 것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좋지 않고요. 그래서 화개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부부관계에서 제일 좋은 것은 육해살띠, 해묘미띠가 말띠, 부부 상대를 만나면 이거는 누가 맺어준 거이다?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띠와 말띠, 토끼띠와 말띠,
양띠와 말띠는 뭐다?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신설에 대해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사유축, 신자진 해고요. 가능하다면 인원수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